저희 집에 상주하는 황 박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비싸. 그럼 거의 1억 넘어가는 거야. 좋은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망가지 말라고. 뭐 아니면 불려? 안 잡아먹어.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산소소말에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가 되게 방송하면서 답답한 게 나 진짜 수소차는 처음이네. 저기 그림으로 나온다. 에너지 흐름도 에너지 흐름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볼 수가 없네. 운전하느라고. 운전하느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이야. 그치? 아무튼 그래도 야, 얼마나 근데- 소중한 시간이야. 그치? 갑자기 보니까 찍으세요. 아니 그렇잖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우리한테. 아니 보니까 찍으세요. 남편이 항상 불만이 많았잖아. 이한나 집에 안 들어온다고. 정말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안 들어왔잖아요. 뭐 안 들어와. 밥은 먹으러 들어오라. 수소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 저요? 타보니까 어때? 운전하는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엔진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하고는 확실히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워? 그런 건 그러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자기가 급브레이크 엄청 많이 밟고 막 나 토슬리게 약간 운전하는데 그건 좀 없는 것 같다. 나를 욕하고 싶은데. 우리 다음에 차라리 수소차로 해야 되나? 다음 차종이 안 나올 것 같은 게 문제다. 네. 아니 수소차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소차 자체는 좋지. 수소차 자체는 좋지만 우선 근데 불만이 당장은 뭐예요? 그러면? 수소차 자체는 좋은데. 우선 너무 비싸. 우선 너무 비싸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점점 가격 다운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배터리가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들어가는데 4천만 원 넘어가요. 그것만.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하고 모터 뭐 몇 가지만 들어가면 부품이 되게 적잖아. 근데 얘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웬만한 거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말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가 전체 한 40% 정도 차지를 해. 그럼 나머지 60%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거의 1억 넘어가는 거지. 근데 보조금 안 주면 지금 사실 수소차 만드는 기업들 전기차는 입장에서는 적자지. 전기차는 그런 식으로 총 하면은 대충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거기도 이제 배터리가 대부분 차지를 하니까 생산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조금 주고 했었을 때 그래도 남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 이제는. 근데 이거는 대놓고 보조금은 그러면은 더 많이 나와?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 더 그래도 많이 나오기 총 가격으로 치면은 아직 비싼 수준이 되는구나. 아직은 비싸지. 주행거리가 지금도 보면은 한 84% 정도 채웠을 때 충전했었을 때 475km 정도 나오거든. 네. 그 정도 나오는데 더 갈 수가 있어 얘는. 사실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수소 탱크 압력 같은 걸 더 올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안정성 문제들이 조금 생기니까. 사고 위험성 같은 거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소 탱크 같은 것들 이런 거 안정성 되게 높거든. 근데 다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수소 뭐 충전소 자꾸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수소차도 되게 그런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전기차에 비해서 더 위험한 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왜? 왜냐면은 얘네는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냉각 시스템부터 열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수소 탱크 자체가 그 금속으로 만들면은 이게 폭발 위험성이 크지만 탄소 섬유로 만들면은 그 폭발 위험성이 크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 그 수소차 안에서 수소 탱크 폭발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안정성 자체가 그거라기보다는 결국 가격 문제네. 가격 문제지.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되지. 근데 기술적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도 많이 다운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술이 발전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겠지. 왜냐면은 발전소 시스템을 만드는데 고분자 전해질 막으로 하는 거야. 이 PMFC만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소형으로 만들기가 가능해. 그래서 보다 이제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촉매 소재 바꾸거나
뭐 아니면 졸려? 아니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네. 계속 있다 보니까. 아, 궁금하지 않은가 봐. 아니 되게 별로. 궁금해. 너 얘기해야지. 나는 너무 다 사실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런구나. 알긴 알지. 아니 그다 다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래도 방송 같은 것도 챙겨보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는지 대충 많이. 그래서 하품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아니 마누라랑 얘기하는데 막 아니, 하품하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지. 하품하는 거 생리현상인데 왜 질문을 했어? 그럼. 아니 지금 그렇게 촬영하라고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나만 나쁜 놈이야 왜. 네, 여기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 웃지 마세요. 네, 여기 경인 아라뱃길에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속보이지 않나 세 번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역할을 해주는 분으로 저희 집에 상주하는 황 박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너무 쑥스럽네요. 저도 쑥스러워요. 남편과의 촬영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분과 결혼하신 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볼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나라를 구한 남자로 그냥 그렇게 그 왜 자꾸 슬슬 피하세요? 무서워. 아니 도망가지 말라고. 아니, 안 잡아먹어. 손이 올라가니까 누가 보면 맨날 때리고 사는 줄 알겠어. 아니 자연스럽게 차 얘기를 해볼까요? 네, 수소차가 어떻게 구동을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소차는 산소가 우선 들어와요. 공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수소통 탱크에서 이제 수소를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탱크부터 한번 차례대로 와볼게요. 탱크에서 이제 수소가 거의 700바 가까이의 압력으로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연료 전지까지 들어가려면은 압력을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압 레귤레이터가 들어가요. 고압을 받아줄 수 있는 압력 밸브라고 보면 돼요. 압력을 낮춰주는 거구나. 여기에서 한번 압력을 받아주고 낮춰주는 역할은 이제 저압 레귤레이터가 또 있어요. 레귤레이터 두 개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소를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의 모든 양을 연료전지로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양만큼만 넣는 거라서 중간에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양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밸브가 크게 세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고압 레귤레이터, 저압 레귤레이터, 압력 밸브 두 개,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양을 조절해주는 밸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거쳐가지고 적당한 수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고 적당한 양의 수소가 이제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료전지 그 안에 한 가지의 셀 기준으로 조금 소재를 설명을 해주면은 산소가 들어오고 수소가 들어오면은 우선 당장 뭘로 막아주지 않으면 얘네가 바로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왔을 때 분리막을 통해서 분리판을 통해서 양쪽을 좀 막아줘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반응을 우선 당장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반응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분리판을 산소 들어오는 쪽에 하나, 수소 들어오는 쪽에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를 위쪽으로 가스를 확산시켜 줘야지만이 산소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 확산층이 들어가요. 양쪽에 가스 확산층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스들을 확산을 시켜주는데, 이 가스 확산층은 수소 때문에 탄소 섬유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탄소 섬유에 그걸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이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해서 전자를 하나 잃고 전자가 하나 남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해서 전자를 하나 잃고 이제 수소는 수소를 얘네들
얘네들의 반응을 깨주는 역할을 해요. 수소가 붙어있는 H2를 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촉매층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백금 촉매라고 해서 촉매가 기본적으로 우리 반응성을 좀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최종적인 이제 부산물로 우리 물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H와 O2가 만나서 H2O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금속이 물 안에서 부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금속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백금 같은 걸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매층에서 반응을 깨주면은 H 플러스 이온 하나는 필터, 이제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PEM이라고 불러줘요. 불소수지 필터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H 플러스가 통과를 해서 O2와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되면 예전에는 그냥 밖으로 계속 물을 내보낸다라는 기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물이 그냥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보기에 완전 그 계속 여기 이제 기름 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걸 수증기화해서 내보내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요게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아. 네. 사실 수소도 다 쓰고 남은 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쓰지 못하고 남는 수소는 밖으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를 다시 온도하고 압력을 낮춰주는 수소 재순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탱크에 넣는 거예요? 다시 연료전지 안에 넣는 거예요. 아.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구동될 수 그러니까 있게. 반응 덜한 애가 있으면 걔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응. 다시 또 돌아가지고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해서, 연소시키는 연소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다시 재순환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블로어라든지 아니면 이젝터 같은 것들도 비싸죠. 아 그래가지고 네.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부품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많아요. 내연기관 차만큼 그래서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것 전기차에 비해서. 연료전지 자체도 비싸지만 그 모든 부품들도 비싸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수소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다시 넣어주는 재순환 시스템이라든지 가끔 필터를 통해서 이온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불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이온을 제거해주는 시스템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열교환기도 전부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그냥 생산 단가 1억이 그냥 넘어갑니다.